아마도 막걸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막걸리 관련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통 막걸리와 시중 막걸리의 차이점과 전통 막걸리의 엄청난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막걸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들으시고 어떤 막걸리가 본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막걸리는 밀주가 금지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술 소비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높은 술이었으나 카바이드 술 등 좋지 않은 술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양조장끼리 과다 경쟁이 심해지면서부터 대중들에게 외변당하기 시작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해외여행과 수입자 유화가 본격화되면서 막걸리의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막걸리는 전체 술 소비량의 5%대로 떨어지면서 소주가 마치 우리 전통주인 것처럼 맥주와 함께 대중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과거처럼 많이 팔린다고 기업의 양심을 저버리고 기술 개발에 등한시할 경우 다시 옛날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전통 막걸리와 시중 막걸리와의 차이점. 전통 막걸리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오던 방법 그대로 재현하거나 응용해 만드는 막걸리이다. 그래서 전통 누룩을 사용하고 술이 다 익었으면 거름망에 걸러 물에 타서 적정한 알코올 도수를 맞춰 마시게 된다. 전통 누룩을 이용해 술을 빚다 보니 맛이 깊고 풍미 있는 막걸리가 만들어지고 쌀에 있는 당을 이용하다 보니 인공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에 좋은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 막걸리는 일반 양조장에서 만들어 판매되는 막걸리를 지칭하게 되는데 형태는 비슷하나 만드는 과정이 전통 막걸리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시중 막걸리의 제조 과정은 원료 처리, 증자, 냉각, 입국 제조, 밑술, 한 번 비즘, 두 번 비즘, 숙성, 제성 이렇게 해서 탁주가 만들어지게 된다. 전통 막걸리와의 차이는 누룩에 있다. 전통 막걸리는 효소와 효모가 들어있는 전통 누룩을 이용해 술을 빚는 데 반해 시중 막걸리는 일본식의 입국, 즉 곡식을 증자한 후 특정 국균을 배양하여 만든 국을 이용하여 술을 만들기 때문에 술의 맛이 단조롭고 알코올이 최대한 생성되어 술이 쓰다. 그래서 인공첨가제인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구연산, 올리고당 등으로 맛을 맞춘다. 요즘은 시중 막걸리 중 몇 가지는 인공첨가제를 안 넣은 막걸리도 있는 것 같긴 하다. 이제부터는 전통 막걸리와 시중 막걸리에 들어간 재료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당화 발효제로는 누룩 말고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입국 그리고 계량 누룩 등이 있다. 술을 빚을 때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 전통 막걸리에 들어가는 누룩. 전통 막걸리에 들어가는 누룩은 쌀가루, 밀 등 곡류를 분쇄하여 물과 반죽 성형한 후 자연 상태에 두면 공기 중에 야생 곰팡이가 번식하는데 이때 번식된 곰팡이 중에는 곡물의 전분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곰팡이류와 포도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데 필요한 효모가 모여들어 미생물의 집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누룩은 통밀을 갈거나 쌀가루 또는 밀가루에 적당한 물과 함께 반죽을 하여 성형을 한 후 공기 중에 띄워 자연적으로 곰팡이, 즉 국균류가 번식하도록 하여 각종 효소가 생성된 곡의 일종으로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야생 곰팡이와 효모가 함께 번식한 미생물의 집이다. 많은 야생효모가 함께 번식되고 있어 밑술, 즉 초기에 빚은 기본이 되는 술의 모체 역할을 겸한 발효제의 일종이다.
따라서 누룩에 있는 곰팡이 수가 많을수록 많은 효소가 생성되고 이들이 전분을 많은 포도당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누룩 속의 곰팡이의 많고 적음은 술 빚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누룩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은 다양한 곰팡이가 번식하여 술을 빚으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준다. 효모가 함께 번식하여 별도 효모가 필요하지 않다. 잔당이 많아 맛이 부드럽다. 단점은 당화력이 300헥스비으로 다소 약하다. 알코올 생성량이 적고 생성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시중 막걸리에 들어가는 입국과 첨가제. 시중 막걸리에 들어가는 입국은 전분질 원료를 증자한 후 특정 종국을 인위적으로 접종, 배양한 흡침누룩 형태로 일본식 발효제이다. 입국의 역할은 전분질의 분해와 술의 향기 부여, 그리고 술떡 내부의 오염을 방지하며 별도 효모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국에 사용하는 국균인 백국균은 흑곡균에서 변이된 균으로 아스페르기루스 가와지라고 불리며 일본 사람이 누룩에서 발견 배양한 균이다. 입국외의 시중 막걸리에 들어간 인공 첨가제인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이다. 아스파탐은 금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군인 EB에 공식적으로 포함했다고 한다. 또 다른 첨가제로 아세설탐 칼륨은 ASK로도 불리는 칼로리가 없는 합성 설탕 대체제 인공 향미료이다. 입국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은 증자한 원료에 바로 곰팡이를 배양하기 때문에 국 자체가 원료이다. 알코올이 많이 생성된다. 백국균의 산 생산성으로 술덫의 오염을 방지한다. 술맛이 일정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단점은 한 가지 균만 사용함으로 맛이 단조롭고 알코올 생성이 많이 되다 보니 잔당이 남아있지 않아 인공 첨가물로 맛을 맞추어야 하며 별도로 효모를 투입한다. 그리고 계량 누룩은 조효소제라고 하는데 1960년 이후 새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밀기울 또는 전분질 원료를 증자하거나 생피 그대로 살균하여 인공적으로 당화효소 생성균을 번식시켜 만든 과립상태의 제품이다. 조효소제는 처음부터 1차 빚음에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입국의 보조제로서 자가 제조 입국의 불균형성에서 오는 당화력 부족을 보강하여 발효의 안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 막걸리의 가장 중요한 누룩 이야기. 누룩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술 빚을 때 늘 사용해오던 당화 발효제로 우리 전통주 빚기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룩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백으로 인해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양조장에서는 누룩이 외면당하고 일본 또는 계량 누룩으로 술이 만들어지고 있어 전통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른다. 입국 또는 계량 누룩은 맛이 일정하고 많은 양의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는 등 그 나름대로 많이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누룩을 몇천 년에 걸쳐 사용해 온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를 전부 무시하고 과학화,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누룩을 배제하고 입국을 고집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 막걸리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백국균을 수입해 입국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술을 빚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프랑스의 포도주가 오늘날 세계적인 술이 된 데는 그들 나름대로 수천 년 이어져 온 술 빚는 전통을 고수하면서 맛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때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누룩을 이용하여 술을 빚어왔고 그 술들이 주종을 이루며 우리 풍토에 맞는 술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누룩의 가치는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막걸리의 엄청난 효능. 먼저 대표적인 술의 영양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주 알코올 도수 16에서 25도, 물 99%,
영양소 거의 없음. 위스키 35에서 45도, 물 99%, 영양소 거의 없음. 와인 7에서 15도, 물 85%, 단백질 0.2%, 탄수화물 1에서 4%, 비타민 B군, 필수 아미노산 등 1에서 5%. 맥주 4에서 7도, 물 90%, 단백질 0.3%, 탄수화물 4%, 칼슘, 철분, 비타민 B군 등 총 1%. 막걸리 6에서 8도, 물 80%, 단백질 2%, 탄수화물 0.8%, 비타민 B군, 칼슘, 10종 필수 아미노산 등 10%. 이 영양 비교 분석은 2009년 5월 26일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생막걸리의 엄청난 효능. 첫 번째, 풍부한 유산균. 생막걸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산균은 막걸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유산균은 장에서 활동하면서 pH 농도를 떨어뜨려 잡균 활동을 억제해주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미생물이다. 이러한 유산균이 생막걸리에는 풍부한데 소주와 같은 증류주나 살균 처리된 맥주 또는 와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데 막걸리에 우월성이 있다. 이러한 유산균이 막걸리에 들어있는 양은 편차는 있으나 연구 결과 막걸리 한 병에는 700에서 800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셈인데 이는 일반 요구르트 65ml와 비교해 볼 때 일반 요구르트의 100에서 120배 정도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양을 마시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산균이 위장을 통과하면서 상당량이 위산에 의해 죽지만 덜어는 살아서 번식을 하면서 장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매일 취해 있으면 곤란하다. 두 번째, 막걸리는 암을 예방한다. 최근 막걸리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면서 유익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2008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이 농축시킨 막걸리를 유방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세포에 주입한 결과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경대 생명공학부 이학교 교수는 막걸리는 효모 등이 장 속에서 발효돼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세균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2009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도된 바 있다. 2008년에 발표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신미옥의 3인의 막걸리 분해물에 의한 암세포 성장 억제 및 활성화 증가 효과에서 막걸리 농축액을 핵산, 메탄올, 부탄올 및 물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액별로 암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와 암세포 예방 지표인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였더니 메탄올 분액물의 경우 낮은 농도의 시료를 첨가했음에도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 번째, 막걸리의 심질환, 고혈압 그리고 당뇨의 효능 입증. 막걸리가 암을 예방한다는 논문 이외에 심질환 및 고혈압에 좋다는 흥미로운 논문도 있다. 신라대 식품영양학과 배송자 교수팀은 막걸리 농축액이 흰쥐의 혈중 지질 및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험 쥐 42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막걸리 농축액을 투여하고 다른 쪽은 같은 양의 생리 식염수를 투여했다. 시간대별로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사한 결과 막걸리 농축액을 투여한 그룹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걸리는 정반대로 나왔다며 막걸리 발효 성분들이 알코올의 작용을 억제하고 양리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네 번째, 살아있는 효모. 생막걸리에는 효모가 살아있다. 효모는
포도당을 알코올로 변화시켜주는 중요한 미생물로 그 자체가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타민 등 인체에 유효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효모는 맑은 술보다는 탁한 막걸리, 더 나아가 술지개미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청주보다는 막걸리가 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인데, 옛날 우리네 양반들은 청주를 마셨고 서민들은 막걸리를 즐겨 마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민들의 부족한 영양분을 막걸리가 채워준 셈이라 할 수 있다. 가끔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침전된 부분은 버리고 위에 맑은 술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은 술찌개미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막걸리를 흔들어 마시도록 하자. 5번째, 효소의 역할. 막걸리에는 효소도 있고 효소를 분비하는 미생물도 있다. 이러한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효소는 전분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거나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배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렇게 막걸리에는 다량의 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업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막걸리는 열량이 맥주보다는 높으나 포도주, 소주, 위스키보다 열량이 낮은 술이면서도 다른 술에는 없는 단백질, 유산균, 효소, 효모, 식이섬유, 비타민 B와 이노사톨, 콜린 등 비복합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등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번째, 단백질 함량이 높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유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백질이 백국균, 흑군균 등 곰팡이가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우리 몸에 유익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메티오닌, 이소류신 등 10가지나 되는데 이들이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등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막걸리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 고려대학 부설 한국영양문제연구소 주진순, 유태종 교수의 막걸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술은 독할수록 간에 부담을 주며 혈당치가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지고 고혈압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막걸리에는 일반 주류와는 달리 상당량의 단백질과 당질, 콜린, 비타민 B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 중 단백질과 당질은 술을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혈당의 감소 현상을 막아주고 비타민 B와 콜린은 간의 부담을 덜어주어 알코올성 간경화증이나 영양실조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막걸리에 있는 단백질이 술을 마시는 사람의 건강을 보조해준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술 빚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백질이 많은 술이 주질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맛이 깔끔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간장 냄새가 나기도 하는 등 맛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술을 비칠 때 도정을 많이 한 쌀을 이용해 술을 빚고자 하는 것이 바로 쌀에 있는 단백질 및 지방 성분을 가능한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다. 오늘 소개한 도서 전통주 집에서 쉽게 만들기는 누구나 쉽게 집에서 품격 높은 자신만의 술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계량을 제시하고 술 제조 과정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독자들은 누룩편, 막걸리편, 청주편, 소주편을 따라가면서 누룩을 띄우고 막걸리와 청주, 소주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에서도 최초로 출판하게 되어 한국의 전통주가 세계로 소개되는 발판을 열어가고 있다. 전통주 집에서 쉽게 만들기, 저자
이석준 주식회사 좋은술 대표는 한국가양주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전통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통주 주조사 자격증을 획득한 회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좋은술 회사를 설립하였다. 좋은술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술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주를 제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